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솔 2월 19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아마 다음 주 좀 고비를 맞을 것 같은데, 이번 사태를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신현수 사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들이 청와대에서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 선별적으로 상당히 경로를 했다는 건데, 특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경로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운규 산업통상부 전 장관,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죠. 영장은 나중에 기각이 됐지만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백운규에 대한 영장 청구가 확산이 되면은 청와대로 수사 불똥이 튀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특미까지 이 수사의 칼날이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박범계와 윤석열, 검찰 간부 인사, 검사장 인사 조율 중이고, 그 상황에서 신현수, 이 민정수석이 박범계, 윤석열 사이에서 조정을 하는, 서로 이렇게 좀 잘 되도록 세 가지 사안이 있었죠. 이성윤 교체냐, 또 한동훈 복귀, 또 대검의 추미애 라인 자리 이동, 이 세 가지였는데, 세 가지를 놓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가. 특히 이성윤은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나서 그것을 빨리 부랴부랴 빨리 검찰 인사해라. 지금까지 세 가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일요일 날 기습 인사 발표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신현수가 패싱이 되고, 신현수의 밑에 있던 이강철 민정비서관이 한 쪽짜리 검사 인사안을 문재인에게 직보했다. 패싱됐다. 그 상황이 지금까지 알려진 요약입니다. 물론 거기서 박범계가 직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다 종합하면은 이강철이 한쪽짜리 인사안을 문재인에게 줬고, 문재인이 그것을 박범계에게 줘서 발표를 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세 가지 요구, 신현수의 중재안 전부 다 묵살하고 기존 그대로 갔다. 그래서 1월 기습 인사가 나왔다. 그것이 지금까지 요약된 것이고, 신현수가 그 결과를 보고 그럼 나 그만두란 말인데 그만두겠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이강철은 전임 민정수석인 김조원, 김종호, 이때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는데, 그때도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몇 차례 인사를 단행을 했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도록 자천 인사, 확살 인사 이런 걸 했는데, 그때도 당시에 김조원 민정수석이나 김종호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추미애와 직거래를 했다. 자, 그런 정황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수석들은 김조원이나 김종호는 그냥 그러려니 했겠죠. 검찰 인사 어차피 민정수석 패싱해도 어쩔 수 없다. 추미애가 다 하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거래를 하는데, 직거래를 하는데, 그 사이에 통로 역할이 조국 라인인 이강철 비서관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서 그러려니 하고 본인들이 패싱 당했는데도 그냥 있었는데, 신현수는 달랐던 것이죠. 신현수는 달랐습니다. 평검사 인사도 윤석열과 계속 협의를 했고, 검사장급 인사를 중간에서 상당히 조율을 했고,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이 성격이 상당히 강직해서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레드팀 역할을 자임을 했다고 합니다. 레드팀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에 있어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할 때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사람, 레드팀. 그 역할을 본인이 자임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인사 문제뿐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관, 대통령 친인척 감찰을 하는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민정수석실에서 이것을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다가 보니, 아니, 특별감찰관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임명하지 않은 채 4년째 왔다. 이상하다. 그래서 문준용 이야기나 문다혜 이야기도 막 나오는데, 그걸 제대로 통제를 못하니 특별감찰관을 그대로 실시를 하라. 이런 건의를 했다는 것이고, 또 이명박 시절에 국정원 정치인 사찰 문건, 이것도 청와대에서 선거를 앞두고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썬소리도 했고, 또 검찰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드는 것, 여기에서도 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또 측근들이 너무 이렇게 전면에 나선 것, 문재인 측근들이 정면에 나선 것, 이것도 일일이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은 채 만채 하고 이번 결정적인 인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고 해서 패싱이 돼버리니 이 신현수가 폭발을 한 것이죠. 신현수의 그 강직한 성품을 보여주는 일화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과거에 청와대 출입할 때도 검찰의 민정라인이나 뭐 이쪽에서 청와대 민정라인에 검사가 파견돼서 오면은 처음에는 파견 형식으로 왔는데 나중에는 검사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을 하는 데 가서 일을 하느냐, 참모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때 소위 말해서 호적을 파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청와대에서 검찰로 돌아갈 때는 다시 검찰에 복귀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후적을 다시 그쪽으로 바꾸는 이 형태였는데, 당시에 신현수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 사정비서관으로 갔었습니다. 지금 반부패 비서관인데 사정비서관으로 갈 때 본인도 그때 후적을 파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끝나고 다시 청와대, 다른 사람들은 다 검찰로 복귀하는데 본인이 아니 청와대 참모하다가 어떻게 검찰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검찰 복귀를 포기했다. 사상 유례 없이 포기했다. 자, 그런 데서도 신현수의 강직한 성품을 읽을 수가 있죠. 자, 그런 그 신현수인데 결국은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패싱을 해버리니까는 본인이 나 이런 데서 일 못해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다시 한번 보면은 박범계도 패싱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강철이 만약에 직보를 했다면은 이강철이 직보하고 조국의 입김이 들어갔을 수가 있죠. 조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직보를 하고 완전히 윤석열의 요구사항을 전부 다 묵살을 한 것을 문재인이 재가를 해서 그것을 재청권자인 박범계에게 발표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지금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현수를 패싱한 주체도 문재인이고, 그래서 이렇게 신현수가 끼어들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았고, 이강철에게 인사안을 보고받았으면은 박범계도 패싱당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다 차단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수사 방해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검찰의 일선 지휘관,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있죠. 그 인사가 또 있습니다. 이 일선 지휘관들은 지금 하는 것이 월성원전 사건, 그것은 대전지검의 부장검사 선에서 지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이런 것도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핀셋처럼 콕 집어서 다른 데로 보내버릴 것이다. 오늘 아침에 조간 딱풀에서 보내드린 또 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도 있었죠. 변필건, 한동훈 무혐의를 건의를 이성윤에게 계속 했는데 묵살당하니 항명사태까지 갔던 변필건, 이런 사람들을 핀셋처럼 꼭 빼서 다른 데 배치시킬 거다. 다음 주에.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친정권적인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같은 경우는 아예 대검 감찰과장으로 승진을 시킬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죠. 다음 주 인사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는데도 검찰 수사권 다 뺏어가고 민정수석 패싱하고 다음 주에 또 어떤 핀셋 인사를 할 거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왜 윤석열은 아무 말도 없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윤석열의 메시지가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과 중앙지검 중간 간부에 대한 핀셋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법무부까지 전달을 했다는 것인데, 박범계가 지난 7일에 검사장급 인사에서 신현수 패싱을 하고 이 사표를 내고 휴가를 떠난 이런 상황에서 또 2차 패싱을 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 이런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일부 친정권 검사들을 영전을 시키고 윤석열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 법무부에 이렇게 밉보였거나 유임된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인사, 이 몇 명을 콕 집어서 다른 데로 보낼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오늘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성윤 유임하고 유임하면서 업무 연속성을 도모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밑에 실제로 수사하는 부장검사들을
또 차장검사, 그 위에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을 다 다른 데로 흩어져 버리면 그게 어떻게 업무 연속성이냐. 결국은 이성윤만 업무 연속성이냐. 그 밑에서 1선에서 지휘하던 그 부장검사, 차장검사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것은 안 된다. 유임시키라. 이렇게 다시 이 메시지를 법무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범계에게 자신의 대검 실무참모직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중요 수사팀의 유임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변필건 형사일부장 교체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고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수사팀 이상현 형사 5부장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팀 수원지검이죠. 손대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또 다음 주에 중간 간부 인사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안 오면은 윤석열이 다음 주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든지 어떤 폭탄 발언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폭탄 발언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하든지 그거를 상황들이 지금 예측이 되고 결국은 문재인의 경로가 신현수의 경로를 불러왔고 신현수의 경로가 윤석열의 경로를 불러와서 또다시 문재인과 윤석열의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